사회에서 하태수가 사무엘 펀드, 데이비드 리와 테오 합심하여 윤준호를 위기에 처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걸 이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통쾌함을 자아냈는데요. 5회에서는 한지은 기자의 한 기사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주가가 10만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사무엘 펀드에서 대주주가 되는데 한지은 기자의 기사 한 건으로 99,100원까지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여 바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은 아닌데요. 종가가 20영업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권자인 사무엘 펀드는 산인에게 주식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하태수는 대주주가 사무엘 펀드가 되면 차기 회장직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방해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예상이며 예상을 기반으로 하여 5회 예고편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악의적인 기사가 터지면서 산인그룹의 주가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산인그룹 M&A로 무너진다?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데요. 기사는 윤준호가 차차게임즈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을 집중 조명하며 경영진 내 갈등과 불안한 재무 상태를 부각했다. 특히 사무엘 펀드가 산인그룹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까지 언급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주가는 101,000원까지 떨어지더니 결국 99,000원까지 떨어졌다. 10만원 이하로 내려간 주가는 시장에 더욱 큰 충격을 주었고 사무엘 펀드가 풋옵션을 행사해 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송재식 회장은 경영권을 상실하고 산인그룹은 결국 사무엘 펀드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사회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임원들은 점점 윤준호에게 등을 돌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산인그룹이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상장 프로젝트들 또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룹 산하의 유망 기업들이 차례로 상장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가가 불안정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인 레저사업본부가 보유한 자전거 브랜드 윈드였다. 친환경 모빌리티 트렌드에 맞춰 상장을 준비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상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원래 윈드는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상장 후 기업 가치를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상장이 불가능해지면 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태수는 반색했다. 그는 사무엘 펀드의 제임스 리와 테오에게 접촉하며 이번이 기회입니다. 주가를 더 끌어내려야 합니다. 상장이 지연되면 투자자들은 더 큰 불안을 느낄 겁니다. 라고 제안했다. 사무엘 펀드는 즉시 움직였다. 시장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단기 매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추가 하락시키기 시작했다. 동시에 하태수는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는 윤준호의 책임이다 라며 분위기를 조성했다. 점점 윤준호는 사면초가로 몰려가고 있었다. 회장은 윤준호에게 잘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윤준호에게 이 사태의 해결자로 일임하게 되는데 윤준호는 단순한 방어 전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주가를 방어하고 윈드를 상장시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윈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다. 윈드는 단순한 자전거 회사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과 접목된 프리미엄 모빌리티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윈드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상장이 연기되면 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다. 그때 윤준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전략이 떠올랐다. 윈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 그는 일본 후지산을 떠올렸다. 후지산은 전 세계 자전거 마니아들에게 최고의 라이딩 코스로 유명한 곳이었다. 매년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가 열리고 각종 브랜드들이 신제품을 홍보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윤준호는 윈드가 후지산에서 스포츠 기업과 협의를 보려고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브랜드 가치를 어필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 행사에는 일본의 유력한 투자사들과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윤준호는 이 기회를 활용해 단순한 자전거 회사가 아니라 미래형 친환경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하태수는 이를 방해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윤준호는 곧바로 팀을 소집했다. 윈드의 가치를 시장에 증명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후지산으로 갑시다. 하지만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임원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해외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라며 반대했다. 윤준호는 단호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국내에서 어렵다면 해외에서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는 후지산에서 일본 투자자들을 만났다. 이번 협상이 성사된다면 윈드의 기업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주가 역시 회복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이 정보를 접한 하태수는 즉시 사무엘 펀드에 알렸다.
윤준호가 윈드 상장을 하려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지켜만 보실 겁니까? 사무엘 펀드는 즉각적인 방해 공작을 준비했다. 일본의 기업들에게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동시에 주가를 추가로 하락시키기 위한 루머를 퍼뜨리며 윤준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러나 윤준호는 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번 협상을 단순한 자전거 판매로 끝내지 않고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만들려 했다. 이를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투자자들까지 접촉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윈드를 상장시키고 산인그룹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 그는 이를 위해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협상을 끝까지 이끌어 가겠습니다. 산인그룹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의 판이 다시 뒤집히려 하고 있다.